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국책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충북의 강호축 구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청주시가 그동안의 낙관론을 접고 현실적인 대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2021년 이후 인구 유입 속도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주택시장 안정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충청북도가 경기도 안성시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안성과 인접한 진천 음성 지역 우제류 29만 마리에 긴급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충북에 거주하는 17명의 귀화자를 대상으로 한 국적 증서 수여식이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조국에서 다시 태어난 17명의 한국인들은 충북에서 새로운 희망과 꿈을 펼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또 세종 청주 고속도로와 평택 오송철도의 복선화 사업도 포함되는데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의미 있는 정책적 수혜를 받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23개 사업에 총 사업비만 24조 1천억 원에 이른 규모입니다. 충북은 호남과 강원을 잇는 1조 5천억 원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청주공항에서 제천 간 88km 구간을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목포에서 강릉까지 3시간 30분이면 가능해 강호축 개발 구상이 실현 단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세종시에서 신청한 세종 청주 간 고속도로와 평택 오송 간 복선화 사업까지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충북은 5조 4천억 원의 예타 면제 효과를 얻게 된 겁니다. 여기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제천 영월 고속도로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면서 충북이 최대의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예타 면제로 충북은 100년 미래 발전의 기틀 사업들이 대부분 완비될 것입니다. 2020년 전국 대비 4% 충북 경제 1인당 GRDP 4만 불 달성은 물론 6조 원대에 이르는 예타 면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경제계는 앞으로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에도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방대하다. 강호축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충북의 꿈이 예타 면제 사업 선정으로 그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네, 당장의 비용과 편익만 보면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기대난망이라는 말이 딱 맞을 겁니다.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시작으로 차근차근 걸음을 떼다 보면은 강호축 구상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구간은 청주공항에서 제천 사이 88km입니다. 오는 2026년 완공되면 충북선 열차 속도는 현재 시속 120km에서 230km로 배 가까이 빨라집니다. KTX가 다니는 목포 오송, 고속화 철도가 이미 운행 중인 제천 강릉 구간과 연결돼 X축 철도망이 구축됩니다. 현재 목포에서 강릉을 가려면 3차례 환승을 포함해 최대 7시간이 걸리지만 환승 없이 3시간대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한계 일은 경부축에서 벗어나 강호축으로 국가발전축이 재편되고 북한을 거쳐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충북선이 충북 내륙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을 육성하든 간에 타 지역의 그 자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충북의 또 다른 수건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예타 면제에서 빠져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서 사업성을 인정받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18년째 제자리입니다.
평택 오송 간 KTX 복복선과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이 완료되면 수요 분산으로 사업은 더 요원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강우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미흡했던 우리나라 지역이 균형 발전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충북은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충북선철도 고속화라는 가장 큰 수건 사업을 해결하면서 역사적인 강우 대륙의 시작점에 섰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016년 아파트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내내 낙관론에 서 있던 청주시가 한 발 물러서서 현실적인 대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청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택 수요 공급 기본 계획을 위한 용역 결과를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목표 인구가 100만 명, 최대 10만 가구가 더 필요하다며 미분양 사태는 없을 것이란 장담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해 10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말 무려 2,2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덩달아 아파트값도 2017년을 기점으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해법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수치상 굉장히 우리 시가 높은 걸로 돼 있고 또 보고를 받아보면 미분양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산업단지 조성 등 뚜렷한 인구 유입이 없다면 기본 계획은 종이 쪽에 불과합니다. 각종 개발 사업의 속도가 100%냐 50%냐 아니면 그 이하냐에 따라서 인구 증가 속도에 따라서 주택 수급 정책도 관련해서 병행이 돼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는 2021년 이후에는 건설업계가 자연적으로 수급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있는 거에서 공급이 초과한다니까 가급적 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억제 정책은 공공에서 일단 해야 되는 거고요. 외곽에 아파트로 고밀 개발을 해놨어요. 도심은 비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그 아파트는 가격이 비싸서 서민들은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주택 공급의 가장 큰 문제라고. 청주 지역 아파트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사라진 상황에서 오는 2021년 이후 청주시로의 인구 유입 속도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주택시장 안정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청주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환경부에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주시는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에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청주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귀화자는 국민 선서를 해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건데요. 충북에선 처음으로 열린 국적증서 수여식에 정진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중국과 베트남 등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국민 선서를 낭독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선서를 마친 귀화자들은 국적 증서와 태극기를 받아들며 한국인이 됐다는 걸 실감합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당당한 국민이 되어 가족과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충북에 거주하는 17명의 귀화자를 대상으로 한 국적 증서 수여식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지난해 말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귀화자가 직접 국민 의례와 선서를 한 뒤 국적 증서까지 받아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크고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함께 잘 사는 그런 국가를 지향합니다. 지금까지는 귀화자들이 단순히 국적 허가 통지서만 받았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더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선서를 통해 다시 태어난 17명의 한국인들. 자신이 선택한 조국,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희망과 꿈을 펼치게 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충북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GRDP는 55조 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8천억 원이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대비 충북 경제 비중도 3.56%로 전년 대비 0.01% 증가했습니다. 칼로리 소모와 운동량 등을 알려주는 휴대용 정자기기, 이른바 스마트 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값도 많이 내렸고 사용도 편해졌지만 정확도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칼로리 소모량과 심박수 등 신체 활동의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 밴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이용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 정확도는 어떨까? 한국소비자원이 6개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서 실제 칼로리 소모량과 측정값의 차가 10%를 넘었습니다. 운동거리 계산에 있어서는 4개 제품이 10% 안쪽의 오차를 보이며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샤오미 제품은 측정 오차가 20%를 넘었습니다. 모든 제품이 강도와 안전성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반면 배터리의 사용 시간은 제품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품별 충전 시간은 각각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였지만 사용 가능 시간은 5배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이 짧은 제품의 경우 화면이 타 제품에 비해 크고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배터리 소모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별로 체지방의 측정, MP3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가운데 소비자원은 사용 목적과 보유한 스마트 기기와의 호환 여부 등을 고려해 제품을 구매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북축구협회 강성덕 회장 등 임원 50여 명은 괴산군청에서 축구종합센터 괴산군 유치 지지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괴산군은 국토의 정중앙에 있고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축구종합센터 건립이 충북의 부족한 축구 인프라를 해소하고 저변 확대를 통한 축구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괴산군 사회단체 협의회 김수영 회장 등 회원 30여 명도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축구종합센터 괴산군 유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충청북도 의회는 10년간 민간자금 120조 원이 투입될 반도체 클러스터를 충북에 조성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구축 구상은 국토 불균형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충북 혁신도시 반도체 융복합 타운이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인접지역인 경기도 안성시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안성과 인접한 진천, 음성지역 우제류 29만 마리의 긴급 백신을 접종한 후 나머지 지역 89만 마리에 대해서도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진천군 백곡면 일부 지역의 우제류에 대해서 가축 이동 금지를 지시하고 농가별 소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영농형 태양광협회가 오늘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김지식 회장과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했습니다. 영농용 태양광은 기존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벼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입니다. 협회는 앞으로 태양광 설치 피해 방지를 위한 농지 보존과 영농 기술 제공, 태양광 설비 표준 사양 인증 업무 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서원 새마을금고 강신권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오늘 저희 CJB를 방문해 이한목 대표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좀돌이쌀 3,000kg을 기탁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청주 캠퍼스 박봉순 학장과 교직원들도 저희 CJB를 방문해 이한목 대표에게 7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청 어린이집에서 62만 7,640원, 음성군 삼성면 장수회관, 충북도청 민원봉사회 1동, 청주 청원구 5동 5통 노인회 1동이 각각 20만 원, 음성군 생극면 8성 1, 2, 진천 초평면 원대마을 원대경로당 1동, 청주 청원구 정상 8통 주민 1동, 청주 청원구 정상 9통 주민 1동, 청주 옥산면 덕촌 3리 주민 1동이 각각 1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희망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이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